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뜨겁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리스너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 두 가지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게 관점이 상당히 다른데요. 네, 봤습니다. 하나는 좀 거시적인 관점, 다른 하나는 완전 기술적인 분석이죠.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와 미국의 역할, 뭐 이런 큰 그림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엘리어 파동 이론으로 가격을 딱 예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다른 접근인데 이걸 같이 보면 뭔가 좀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 상황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럼 먼저 그 거시적 관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료요. 이게 벌써 11년 전부터 미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측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논리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걸 막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왜죠?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지하로 숨어버려서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는 게 낫다. 뭐 이런 판단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 금보다 더 좋은 담보자산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10년 넘게 해온 거죠. 흥미롭네요. 최근 ETF 승인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뭐 트럼프 때문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 자료에서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국 이게 진행된 걸 보면 어떤 특정 정치 현상이라기보다는 더 큰 흐름이라는 거죠. 지 해제 루머 같은 좀 불확실한 정보에 기댄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ETF 승인 기대감만으로 7년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상기시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을 너무 이념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이념이요? 어떤 의미죠? 뭐랄까, 비트코인 이념에 너무 빠지면 비판적인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SEC 발표 하나에 가격이 막 흔들리는데 마음속으로는 나는 탈중앙화 이념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아,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 분석가 본인도 11년 전 예측이 100% 확신은 아니었고 한 70, 80% 정도 확률로 본 거였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네, 거시적인 배경과 시장 심리에 대한 경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렌즈로 한번 보죠. 두 번째 자료, 이건 오직 차트, 특히 엘리엇 파동 이론에만 집중하는데요. 네, 완전히 기술적 분석이죠. 이 GW라고 부르는데. 이 엘리엇 파동 이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모여서 만드는 가격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파도처럼요. 상승할 때는 보통 5개 파동, 1, 2, 3, 4, 5로 움직이고 조정받을 때는 3개 파동, A, B, C로 움직인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아하, 시장 심리의 흐름을 파동으로 읽는 거군요. 그럼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이 분석은요, 최근 조정 국면, 그러니까 4번 파동이 끝나고 이제 이번 강세장의 마지막 상승 파동, 5번 파동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 상승 파동이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5번 파동 안에서도 첫 번째 작은 상승, 1번 파동은 끝났고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단기 조정 하락, 2번 파동 구간일 수 있다. 이걸 1-2 구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2번 조정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방향을 가를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이 2번 파동은 보통 A, B, C 세 개 하위 파동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가격이 있어요. 아, 그게 뭔가요? 이전 1번 파동의 시작점, 대략 74,550달러 근처입니다. 만약 여기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 상승 시나리오는 일단 무효가 되는 거죠. 74,550달러, 네, 중요한 기준선이네요. 그럼 이 조정은 어디까지 내려올 걸로 예상하나요? 보통 기술적으로는 이전 1번 상승폭의 38.2%에서 61.8% 정도 되돌림을 예상해요.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하죠. 아, 피보나치, 네. 네, 이 자료 차트에서는 대략 85,000달러에서 95,000달러 사이 그 정도를 녹색 박스로 표시해놨더라고요. 여기가 잠재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74,550달러 지지가 관건이고 예상 조정 구간은
85K에서 95K 사이. 알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지받고 조정이 잘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목표 가격 같은 게 있나요? 네. 만약 74,550 위에서 이 2번 조정이 마무리되면 이론상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3번 상승 파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3번 파동이요? 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랑 피보나치 확장 비율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계산해 보면 이번 전체 5번 파동의 최종 목표 가격이 최대 17만 6천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17만 6천 달러요. 와, 네, 물론 이건 좀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까 더 갈 수도 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EWT는 언제 도달할지 시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가격의 구조와 확률을 보는데 더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점 예측은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목표까지 가려면 뭐 올 연말이나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주식시장, 예를 들어 S&P 500과는 좀 다르게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본다는 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74,550달러를 명확한 손절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분석을 좀 종합해 볼 시간이네요. 한쪽은 미국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큰 그림을 보면서도 단기 과열이나 이념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네, 거시적인 이야기죠. 다른 한쪽은 74,050달러 지지라는 명확한 기준 아래 17만 6천 달러라는 구체적인 목표 가격까지 제시하는 기술적 로드맵이고요. 리스너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둘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자료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둘러싼 어떤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뭐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주고요. 네, 큰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당장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또 잠재적인 변곡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딱 제시해 주잖아요. 74,550달러 같은. 네, 실제 매매 전략을 세놓을 때 참고할 수 있겠네요. 네. 다만 당연히 기술적 분석은 확률 게임이고 틀릴 수도 있다는 점, 74,550달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인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거시적인 배경이랑 이야기,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랑 가격 움직임, 이걸 같이 놓고 볼 때 리스너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맹신도 또 무조건적인 비관도 아닌 유연하고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오늘 비트코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기적인 가능성과 단기적인 기술적 분석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첫 번째 자료에서 경고했던 이념화의 함정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엇 파동 이론처럼 뭔가 수학적이고 굉장히 정교해 보이는 분석 모델이 제시하는 17만 6천 달러 같은 구체적인 목표 가격, 이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것과 그걸 맹신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쯤일지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석과 믿음의 경계라.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